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자, 오늘 8월 1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특별하게 자, 여러분들 8월 달에 조정이 지금 3주차 초입까지 연장되고 다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 7월까지 주도했던 기주도주 그룹들이 초과 조정을 2차 전지고 지금 AI 반도체도 최근에 조정을 연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고 궁금할 거니까 네, 오늘은 2차 전지 핵심 주자들 그리고 AI 반도체 핵심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지수를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큰 저점을 만들 때는 막판에 못 참자 물량들을 끄집고 내려오는 경계성 뉴스가 항상 나왔었어요, 시장에. 그게 양념으로 나옵니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동매매 하거나 당해버리면은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부터 드리고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황과 방송에서 8월 전망에서 8월 14일, 15, 네, 지금 내일 이제 15일입니다. 딱 8월의 절반입니다. 요 기간 전에 시장하고 8월 15일 이후의 시장, 빠르면 14일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오늘은 아니었죠. 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전반부하고 지난 후반부 8월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분기점이 있는 시간, 뭐 정확한 그때와 그 시간을 알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시간과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시간까지 분석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분석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 투자에 참조된 내용들을 꼭 전달을 네, 중요한 것들은 몇몇 하고 갈 겁니다. 일단은 제가 2차 전지와 최근에 미국 시장 기술주 연동성 조정과 네, 사실 합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2차 전지를 지난 7월달 하순에 그죠? 뒤늦게 내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내놔두고 멀리 갈 것 같다. 에코프로 한 200만원 달아날 것 같아. 포스코 100만원 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진 투자자들이 실은 많았고요. 근데 스마트 마니는 올 봄까지 특히 5, 6월달 기회 줄 때 사서 7월 만기할 때 팔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의 일부는 또는 일정 수준은 지금 타 섹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 6월 전까지 주식을 사서 2차 전지를 사서 극대화를 한번 하신 분들은 지금 실은 타 섹터에 많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은 2차 전지를 7월 달에 하순에 뭐 지금 피날레 칠 때 들어간 분들에게는 인고와 고역의 시간입니다. 단 제가 한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차 전지에 좀 뭐 한마디 고점론을 뭐 지난 7월 말 기점에서 언급드렸고 좀 쉬어가고 대신에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9월까지는 박스권은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 박스권 하단은 이제 8월 중에 검증되는데 오늘 이 하단을 좀 검증한 종목이 많이 나와요.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먼저 2차 전지를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의 그 본업은 지금 2분기까지는 별로였습니다만 3분기 이후에 7월 이후에 상당히 급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업은 아무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주말에 보니까 AI 반도체, AI 거품론 이런 게 등장했죠, 그죠? 네, 거품론 등장하고 엔비디아도 일시적으로 60일도 위협받고 있고 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주가가 나중에 증명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서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내일 우리 지금 쉬는 동안에 어떤 추이를 만들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업은 지금 난리고요. 현업과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주요한 이슈 소수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심리와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2차 전지주가 급냉하는 거 보셨죠? 에코프로비엠이 뭐 31만원도 장중에 깨고 막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극한 지점까지 빠지고 나면은 반등, 탈탈 털려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장기로 진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먹고 난 좀 비싸게 사서 걱정이다 한 분들은 지금 제가 8월 셋째 주 요 하방 압박을 받는 구간에 일정 수준은 단가를 좀 관리를 해 놓으시고 8월 하순 9월로 가는 시간에 상승 반응이 좀 강화돼 가지고 지난 7월 고점에 제가 딱 어깨 라인이에요. 어깨 라인 수준까지 지난 7월 고점을 바로 돌파는 안 됩니다. 올 겨울에 돌파할 것 같아요. 저의 예측이 맞다면은 올 10월 하순 이후 4분기에 제 생각에는 2차 전지는 한번 다시 갈 거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7월 말이니까 8, 9, 12, 3개월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의 예측이 미래 예측이 100% 맞으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저 예측이 틀 때도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한번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제가 안 보고 그냥 중장기 전망하고 펀더멘탈 이야기 화면 올려주면은 저도 편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거의 구독자들이 대부분이죠. 교양과 시사, 뭐 역사 이 배우러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물론 이슈를 배우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후순위 업종들 너무 여러분들 뭐 크게 흥분하지 마시고 선순위 업종을 또 잘 투자를 짜고 관리하면은 또 기회가 제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2차 전지는 딱 그 선도그룹하고 후발그룹과의 구분이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실은. 첫 번째로 선도그룹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선도주라고 봐야 돼요. 빠졌으나 상대적으로 적게 빠지고 에코프로하고는 이게 리튬의 핵심이죠.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영상에서 55만원대는 실전에서도 좀 해봤다 했죠. 좀 매도가 간전하고 있다가 그리고 61만원까지 갔다가 오늘도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단기 흐름상으로는 50 이렇게 1만원 2만원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거야. 지난 저점 수위에서 지금 이제 회복 하방 압력을 하방 경직이 나오죠. 사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두 종목은 뭐 지금 8월에 들어가신 분도 크게 물린 건 아니죠. 쫓아가지 않은 한은. 박스권 상단은 누구도 해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55만원의 저점을 확인했다 하면 한 65만원 페이스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최소한 60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는 시간은 오지 않을까. 기다려야 되겠죠. 한 방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단기적 저점은 한 번 더 확인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연휴 이후에는 2차 전지가 한 차례 상승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에코프로도 지금 지난주 101, 2만원에서 119만원 영역까지는 갔죠. 단기는 뭐 실전에서 120만원 근접하는 110만원 도반 뭐 파는 건데 자유로 했습니다. 토마토 TV를 통해 가지고 이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금요일 5월 조정인데 104만원대 105만원 밑에는 저점이죠. 자, 이것도 3, 3번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의 3은 매우 중요해요. 3번 찍어 눌렀는데 그 하락을 지켜내면은 상승이 곧 나오고 3번 상승을 시도했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자꾸 치면은 반락이 나와요. 지금 현재 120만원대를 이번 반락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은 뚫어내지 못하고 한 번 더 120만원대를 뚫어내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MSCI 지수 편입돼가지고 8월 31일부터 외국계가 집행할 주식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달에 발매되고 너무 좀 화려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롱쇼 펀드의 작품이고요. 7월 말은 이야기 나드렸죠. 지금 현재는 120만원대를 돌파하느냐 장으로 남느냐를 확인을 꼭 해보세요. 단기는. 그래 보시고 근데 2차 전지는 좀 이야기 드리다가 이제 말이 딴 데로 잠깐 흘러갔는데 나는 25년 6년까지 투자할 마음으로 보유할랍니다. 배짱 있게 승부하세요. 중간에 실현기가 오면 꼭 참으시고요. 다만 올 가을에 뭐 9월 10월 가는 사이에 초과 조정이 발생됐을 때 추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현금도 마련해 놓으세요. 그거를 하는 게 장기 전략이에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올 7월 말에 고점 치고 이렇게 큰 대세 상승으로 큰 두 마디가 갔던 주식은 한 마디 다음에 두 마디가 이렇게 나오고 바로 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초기에 제가 하는 말을 못 믿었죠. 에이, 저 친구 뭐 그 유명한 유튜브 전도사 누구시도 얼마까지 간다 하는데 뭔 저 친구가 뭐 고점 친다 하고 저 친구 말을 믿어야 되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장기 전망하는 유튜브 전도사 말은 여러분들의 참고적 사항이에요. 저는 딜링을 오래 했죠. 딜링만 해도 지금 한 25년째 지금 집어들고 있죠. 그러면 수급은 제가 단중기 수급은 제가 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중기 수급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하면 이거 개인들한테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갔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면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지금. 맞아? 이렇게 가가지고 대시세가 났는데 여기에서 짧은 조정 주고 바로 갈 거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나는 하수입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국면이에요? 사파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사파 조정 국면. 사파 조정의 특징은 뭐냐? 길게 늘어져. 자, 중기입니다. 지금 연간은 중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월간을 중기라고 보고 있고 연간을 장기로 보고 있죠. 우리가 연봉을.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고점 친 거 전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 다음에 대꼬 복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왼손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가 나오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빠지면은 받아주고 빠지면은 받아주고 이런 대꼬 복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중기 사파 조정의 박스권, 초기는 박스권이 나와요. 근데 말미 부분은 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8월 9월 가는 사이는 요런 상단 영역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넘어서 130만 원을 도전하러 간다든지 요 영역에 들어와서 지난 7월 고점에 어깨 라인까지 온다면은 그건 저는 매도 대응했다가 기다려라. 여러분들 지난 2주간 바이오주가 가고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지금 중국 소비재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꽉꽉 꼬라지는 거 보셨죠? 야, 이거 주도주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은 완전히 초라한 생각으로 바뀌었죠. 주식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 공간이 좁아서 제가 다시 그리면 요런 상승이 있고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시연을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중기 보는 구간은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요렇게 저점을 깰 수도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요런 파동을 걸어요. 파동을 그리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진짜 강하면 요렇게 뻗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구간에 중에서 어느냐? 이 구간에 초입이에요. 그것도 2차 전지 지금 자리는 중국만 달라.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한 이 정도까지 빠진 거라 봐야 되겠지 지금. 그죠?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에코프로는 이 정도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딱 한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요 구간이 아직 남았어요. 올여름에 지금 제가 조정이 연장되는 것은 그동안에 조정 없는 상승이었지. 좋다는 내용 반영 다 됐잖아. 또 특히 또 8월 짝수자래. 지금 고점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강한 구간이에요. 2차 전지고 야이 반도체 그것들 한번 다 헤쳐먹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쉬어. 우리가 접수할 거야. 근데 제가 막상 접수하는 종목들 후순위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할 만한 종목이 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사이클링 거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8월 9월 가는 사이에는 요 영역에는 저는 조절을 하시고 이 영역을 줄지 안 줄지는 올 가을에 제가 미리 단정을 안 할게요. 저희 예측 모델을 돌려본다면은 저렇게 가다가 이제 계속 두세 번 넘어가다가 못 넘어가면은 한번 변동이 나오는데 그 시간은 제가 미리 예측 안 하려고요. 9월,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저의 단중기 전략도 참고하는 분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딱 계시고 2차 전 당분간은 하나의 섹터로 남을 것이지 완전한 주도주는 아닐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보면은 오늘 31만원 위협받는 초가 급냉 조정의 주봉이죠. 지금 주봉상의 10주 라인이 31만원 초였어요, 실은. 주봉상의 5주 라인은 35만원대 6만원이다, 그지?
에코 프로가 이게 뭐 예측의 모델인데 120을 넘어서 130을 간다면은 에코 프로 BM도 뭐 35에서 뭐 30만 원 후반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3분기 중에 발주가 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가 SK온의 발주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뭐 추가 발주라든지 이게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뭐 얘기가 지금 아직도 안 나와요. 7월에 큰 것 좀 쳐버렸고. 그런데 이 발주가 3분기 중에 나오면은 가장 뭐 완벽하게 고가 매도 조율이 이러면 할 수 있는데 발주 없이 수급으로 간다면은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한 최소 한 35, 6, 최대 39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세요. 2차 전지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데 이게 늘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도 주도주 네, 대고점 칠 때 마지막에 이 강경한 긍정론, 포모 현상, 날 두고 날아가면 어떡하니 현상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뒤늦게 쫓아간 사람들에게 시름기를 줬죠. 근데 장기 전망은 네, 저도 크게 불렀죠.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는 55만원대는 두 번 검증을 했고 다시 한번 어깨 라인을 넘어간다. 이게 어딘가 63만원에서 맥스로 가면 한 65 정도네 보이네요. 물론 이 수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 경험적으로는 주봉상 어깨 라인은 지금 짧은 63 강하면 60 한 5만원대 전후에요. 70만원을 바로 넘어갈 건가? 네, 그건 제가 예측은 제가 쉽게 안 되고 단 올 겨울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고점 치고 8, 9, 13개월에 걸친 등락기가 저는 있을 것이다. 그거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지금 큰 6개월짜리 큰 대강세가 나온 섹터의 특징은 큰 말이 치고 나면은 사파 조정, 죽진 않은데 사파 조정은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최소한 2, 3개월. 첫 1, 2개월은 업앤다운 하요. 오늘 드린 저희 시장 경험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퓨처엠 말씀 안 드렸는데, 퓨처엠은 뭐 지금 30만원대가 다 수익은 다 냈을 거고, 네, 그 친구도 뭐 40만원대 중후반이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기까지는 봅니다 했던 이런 그 나노 신소재 있죠? 그래도 결국 14만원 초입은 지지가 된다, 그죠? 13만 8천원까지 위협받다가는 이것도 아직은 당장은 크게는 무리 안 돼요. 그래야 뭐 15만원 넘어서 시세를 열어주면은 이제 올 8월 달에는 2차 전지를 크게 욕심내지 마세요. 요 말씀을 내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AI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AI 반도체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제가 차분히 사서 모으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한 방에 가지 않고 조정이 조금 일주일이든 2주 사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가고, 혹시나 기편입하신 분들은 이번 8월 중순까지의 조정에서 단가 관리를 반드시 해두시면은 이거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제가 멘트를 날려드렸어요. 다만 단기 흐름은 매우 위축적이죠. 또 지금 보니까 약세 압박을 좀 받고 있고, 완전한 저점을 찍었는데 이것도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거품론이 나온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410불이면은 제가 스학개미들도 한번 해볼 만한 위치입니다라는 멘트가 날아가는데, 무색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 뭐 거품론 해가지고 60일을 위협받았어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을 소폭 플러스 나고 있는데, 지금 현업으로 들어가면 엔비디아 GPU는 물량이 달려서 실은 원하는 대로 못 구해가 난리예요. 지금 뭐 하이 300 이상 되는 H300이죠. 고퀄리티 AI 플랫폼을 구동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이 GPU 반도체 품귀 현상은 현업에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GPU에 HBM 반도체를 주 공급하고 있는 HBM만큼은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앞섰죠. 하이닉스도 올해 3조 5천억 지금 2분기에 적자가 날 뻔했는데 실은 한 2조 8천억대 7천억 줄었죠. 그거 왠지 아십니까? HBM의 고성장 때문에 적자 폭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램만 9월 달에 9월 반등 예상하는 지금 분들이 많아요. 디램이. 그래서 8월 하순이 반도체의 시간이라는
저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디램 저 말이 아니고 요 반도체 한 20년 이상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근무하셨던 아주 베테랑 애널리스트의 제가 말을 참고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분이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여러분들도. 근데 자, 엔비디아 거품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품은 좀 끼었을 수 있죠. 있는데 현업이 지금 난린데 거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품은 아니고요. 지난 5월달에 2차전지도 거품이라고 난리를 법석을 들었어요. 5월달에 2차전지 거품론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50만원 초중반까지 잡아뜨리고 뭐 박살내고 하면 갔잖아요. 그리고 150만원 3배 났죠, 여러분들. 그게 2차전지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거품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엔비디아인데 과연 거품일까?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화를 보면은 단기는 중국의 지금 투자 제한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앞으로 중국의 GPU 반도체 같은 첨단 반도체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의 고속 성장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고 애플이고 한국도 지금 뭐 네이버도 지금 하이퍼클로버 시스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 지금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AI 하다못해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후 복구 사업에 지금 네이버를 끼워 넣어 가지고 AI 플랫폼 네, 투자한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물량을 사재기 하고 있다잖아요. GPU를 지금 사재기, 중국은 GPU 만일에 수입 중단이 되면은 중국의 지금 3대 빅테크 겸 플랫폼 기업이 누구죠? 텐센토, 알리바바 실적 잘 나왔다 보니까 2분기에. 그 다음에 바이두, 이 세 개 기업이 거대 AI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GPU가 점점점 고성능을 요구해요. 점점점 고성능으로 갈수록 점점점 HBM 사양도 단수가 높아지고 메모리 수요도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CB 수요도 자동으로 단수만큼 따라간다 했죠. 지금 12단짜리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얄궂은 동네고 사실 때로는 조폭과 같은 동네예요. 한번 하락 압박하고 꺾였다 생각하고 약세가 연장되다 보면은 그 끝을 볼 때는 항상 초과 조정을 주고 지랄지랄 하면서 바닥을 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한번 지랄지랄 제대로 한 게 2차 전지주 같아요, 제가. 특히 지금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에코 프로 BM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58만원 고점에서 올 30만 7천원까지. 단기간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과도한 조정을 받았죠. 사실은 뭐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는 큰 조정도 안 해요. 이런 게 지금 큰 조정을 받았죠. 양극재가 유독 공매도가 많았죠. 이렇게 지랄지랄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다음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오늘 그러면 하이닉스도 급락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장중에 플러스 나다가 400원 빠졌다, 그죠? 하이닉스는 유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좀 찜찜해서 제가 강추를 못하지 대형주 그 문제만 아니면은 11만원대 초반부였던 하이닉스는 위기보다는 기회죠. 근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는데 0.3% 200원 빠져. 뭐죠?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거지. 당했다는 거지. 68,000원, 67,000대부터 저는 이거는 우리 양주 선호한 분들은 이때 8월 중순경에 좀 사놓고 기다려라. 죽는 시용 내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제가 주중 반등하면은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전략이라면은 반도체는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특히 AI 반도체 핵심주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사료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새로운 중기 상승 큰 파동 하나를 노리는 전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AI 반도체 핵심은 중기 상승 파동 한마디를 노리는 전략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여기서 대박은 안 해요. 6만 5반에 사서 네 제가 뭐
지금 반도체 기류가 강화돼 가지고 시세가 난다면은 75,000에서 80,000원 사이 파는 전략이에요. 그것도 뭐 제가 은행 이자 비하면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AI 반도체 핵심 소부장들이나 핵심 대표주들은 여기에서 이번 조정을 잘 완성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잘못 차트를 올렸네.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지금 얘도 지금 MSCI 지수 편입했죠. 자세히 보면은 지금 뭐 2차전지 에코프로 들어갔고 지금 HBM 반도체 한미 들어갔고 엔트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JYP까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선의 하나오션까지. 실은 지난 7월까지 제가 주도할 때 제가 실전에서 가장 강조한 주가들의 뭐 단면들이에요. 뭐 다 간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서 저점을 다중바닥을 치고 갈지 아니면 좀 위협해가지고 제가 보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45,000원 이하 한 41,000원, 2,3,000원까지 한 번 더 빼고 갈지 그거는 저도 예측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봉을 보면은 네 반도체의 주봉을 보면은 현재로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3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 파동 한마디 화려한 비상이 나고 한마디를 접고 새로운 상승 마디를 구축하려고 하는 자리예요. 한마디인데 엄청 크게 나왔죠. 이수페타시스. 지금 오늘 조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입니다. 이수페타도 일시적으로 주봉 10주 라인을 주초는 깼어요. 네, 주 후반에 뭐 10주 라인을 복구하는지 한번 잘 봅시다. 10주가 뭐 절대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3만원 이하로 조금 위협을 받는 순간이 찾아오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시간에는 29,000원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정확한 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니고 60일선이 지금 터줏대감처럼 26,000원, 7,000원 쭉 타고 올라오죠. 정확하게 3만원 이하 어느 지점을 저점을 만날지 28,000원 될 수 있고 좀 심하면은 일시적으로 28,000원도 위협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8월 셋째 주에 AI 반도체 핵심은 기편입자들에게는 만일에 초과 조정이 난다면 오늘 오전에 2차 전지랑 똑같은 자리예요. 저점 관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편입자 좀 어렵죠? 빨리 금요일도 바로 간주를 했는데 오늘 빠니까 그지? 금요일날 또 강세가 나오더라 아닙니까? 제가 목요일 이야기하고 지금 뭐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많고 장기 전망은 좋은데 2분기까지는 제품가가 크게 업사이드로 못 갔고 투자 비용이 들어서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제품가 판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요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업종은 파동은 없어요. 그냥 단기 이슈 게임만 나오는 거지. 이게 실적으로 간다면은 이번 3만원 이하 위협당하는 구간은 위기보다는 기회입니다. 괜히 또 음봉이 두려워가지고 음봉은 무서워, 음봉은 싫어요 해가지고 매도 대응하면 나중에 후회를 당할 수 있다. 어쨌든 관리 잘 하셔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 제가 조정이 연장되었다 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세컨더리가 제가 이오 테크닉스죠. 요거 뭐 지난주 14초에서 뭐 15만원 중반도 갔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쉬죠. 저녁에 쉬고 내일까지는 우리 미국 시장하고 본장하고 관계없죠. 화요일 저녁까지 보고 미국의 IT 그룹들이 기술주 그룹들 조기 저점을 만들고 터닝한다. 그러면 오늘까지 또는 뭐 주중까지 저점 매수 관련 사람들이 위너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좀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미국 증시가 빨리 못 돌아서고 조정이 연장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장의 대체제들이 또 순환하겠죠. 오늘 좀 1차 고점이 나왔는데 오늘 소비재가 단기 시세에 불을 보고 난 저는 소비재 추천 안 할 거예요. 네, 그거 이제 8시간이지. 그거 뒤늦게 따라가 먹을 거 없습니다. 바이오도 뒤늦게 막 아무거나 흥분하면 다칩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까지 공부하면은 상당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소로소가 AI 규제를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소로소가 오늘 뭐 더 구루의 홍성환 기자가 글 적은 거 보면은 3대 투자, 세계 3대 헤지펀드죠, 이게.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2분기면은 6, 7, 지금 4, 5, 6, 2분기에 AMD도 투자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챗GPT, 오픈 AI가 MS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투자했는데 선수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보고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대체제는 AI가 될 거다. 뭐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AI는 무수히 많이 공부했고 7월 달에 대꽃을 피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쉬어갑니다. 지금 조정 등락 3주차죠. 3주. 정말 심하면은 이번 주까지 압박을 받다가 4주차에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가 보겠는데 이제 하루 쉬면 이제 16일부터 다음 주 초 21일이네요. 요 시간이 기존에 주도했던 주가들의 하단 영역을 검증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중요한 내 분기점이다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있죠. 요거 기억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3주차가. 이제 8월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3주 이상 하락, 등락 속에 하락 조정을 받은 주가는 4주차 반발이 붙는데 빠르면은 3주차 빨리 연동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네, 그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약세장에 부각하는 섹터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가 지난 주말 주초 오늘 아침까지 부각이 단기간 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가 오늘 백화점주 또 뭐 이마트 화장품주 올라갔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 소비재는 제가 크게 부르지 않는 게 중국의 경기 상황이 예전만치 과거에 제가 뭐 중국 왔다 댕기고 할 때가 그때가 뭐 2010년도 뭐 제가 그 당시에 아마 8년에서 12년 13년 그때 진짜 중국이 잘 나갈 때였죠. 경기도 무진장 좋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소비 능력, 소비력, 구매력 자체가 달라졌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순환에 놀리고 2차 전지 너희들 때문에 나 반 죽었어. AI 반도체 너희 놈들 때문에 나는 죽어 있었다. 내가 수름을 좀 뱉어내야 되겠어. 지금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에 2차 전지 챙긴 사람도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소비재는 오늘 제가 이번 주 중에 혹시나 우리 거래를 하신 분들은 잘 파시고 그래도 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나은 실적을 가지고 전망을 좋은 게 코스맥스더라고. 중국에게 1등하는 중국 화장품 다 따라왔거든요. 거의. 중국 1등 화장품 색조 화장품 1등 업체랑 조인트 벤처로 이게 지금 공장을 지었죠. 이번은 관방 당관. 다음에 한 13만 아래 12만 원대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는 관심은 한번 가질 필요는 있겠구나. 뭐 마트, 백화점, 항공 이런 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비행기만 예매하면은 매일 만석이던데 왜 항공주는 못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박스는 나오지 물론. 박스는 나오는데 왜 제주항공이고 아시아나하고 그렇게 못 갑니까? 간단합니다. 승객은 많이 태워가 영업상의 이익은 나고 있는데 영업의 금융비용을 제어해야 되죠. 뭐 비행기를 다 리스로 구매하잖아요. 거의 뭐 조단위 리스로 지금 쓰기 때문에 리스 금융비용 이자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거 앞가름하기 바쁘다는 게 그래서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 지금 저는 투자의 목적은 아니고 지금 추천의 목적은 아니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번에 실은 제약바이오의 진짜 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대장 누가 제일 멋지게 갔어요? 멋지게 간 거는 뭐 단타들이 많아서 뭐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강력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대장은 이번에 펩스론이에요. 물론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이것도 지난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던 한미약품이나 셀트론에가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주 전입니다. 주말에 제가 한미약품 셀트론 헬스케어 방송에서는 아니고 이 두 개가 무난해 보입니다 했어요. 34까지 갔죠. 수익 안 낸 사람 없죠. 제대로 가져가셨으면. 얘도 비만 치료제인데 이거는 비만 치료제 임상 중이고 사실 CDMO가 위탁 생산이 중요하고 다시 한 31만 원을 위협받거든 또 한번 볼 수는 있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저런 큰 시세가 펩트론이 났는가는 알고는 가셔야 된다. 이유 없는 상승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여기에 약물을 효능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펩타이드 기술을 이용하는 이 기술이 지금 나오는 기사를 좀 봤으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지금 최고 인기 있는 이 약물 치료제가 올해는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디스크가 이름이 갑자기 정확하게 발음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기업이 지금 비만 치료제 지금 마지막 임상을 하고 있고 승인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요게 비만 치료제, 워낙 비만을 가진 분들이 고민이 많고 해결하고 싶은 분이 이 시장이 크다는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웰빙 럭셔리 시장이죠. 이 표현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준으로 비만 치료제에 적용되고 실질적인 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난데, 이런 실험제가 투경을 기관들이 땡겨 투경을 만들었어요. 아주 희귀한 현상이 실은 지난주 일어났습니다. 이 보세요. 지난주 갑자기 확 땡긴 게 누굽니까? 투신, 사모 뭐 이런 애들 붙었죠. 그죠? 외국인도 좀 붙었고, 그래 또 일반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오늘 일반인들은 지난주 좀 많이 팔았는데, 아주 위기하게도 주로 개인들이 주도해가지고 투경에 들어가거든요. 이 투경 단계라. 투경 단계라서 또 주가가 바닥에 3배 이상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란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이런 기회가 만약에 좀 휴식을 취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또 뭐 이거는 제가 기회라고 뭐 여러분들 단정하죠. 왜냐하면 바이오 하려면 변동성을 이겨낼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 돼. 좀 알아가면 뭐 실망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잔 사람 바이오 하지도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뭐 변동성 조정이 이 8월에 나온다면은 요거는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기관들이 투경 만든 종목이야 이게. 그것은 유추한다면은 뭔가가 있다는 거지. 뭐냐? 비만 치료제 이 플랫폼 기술이 기전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기관들이 지난주 수목금에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관종에 올려놓으시고 관심 있게 보세요. 다만 여기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맞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번 달에 초과 조정이 나가지고 이런 가격이 온다, 이런 것들은 무수하지 마세요. 네, 기관들이 투경을 보낸 주가 참 희귀한 주가죠. 네, 지금 시가총액 7천억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그냥 빈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말이 아니고 저 사모펀드에 있는 저 라인에 있는 지인들하고 제가 주말 사이에 통화한 내용들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네, 참고만 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었다 생각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존 주도주 2차전지나 AI 반도체도 이번 주 지난주 좀 힘든 시간이고, 먼저 들어간 분들에게는 조금 감내와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요. 2차전지도 AI 반도체 두 가지 공통점은 고가 매도할 기회를 반드시 줄 거라는 거예요. 2차전지는 큰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3년 투자하겠습니다 맹세하신 분들은 저 전략을 무시하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특히 올 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정도 소신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단중기 전략을 참고하면서 마디마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노리고 싶은 사람들은 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었어요. 제가 2차전지 노래 부를 때 혼자서 7월 마지막 주 이거 대거품입니다. 큰 고점을 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죠. 그때가 3주, 4주 전입니까? 4주 다 돼가죠. 그때 저한테 안티 댓글 많이 달렸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거. 네,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은 지금 뭐 특별한 제재를 안 가니까 막 쓰지. 네, 그런 몰상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히 2차전지를 매도 신호를 보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항상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참고하시고 그 의견의 방향성이 맞으면은 대응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말씀드리고,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하셔야 수익이 나요. 8월 9월 정말 여러분들이 대응할 매도는 9월 중하순에 하세요. 명절 연휴 오기 전에. 지금 이 고비는 잘 견뎌내시고 반도체 시간을 차분히 대비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트가 빠졌네. 엔트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왜 못 가냐. 3분기, 2분기 피크아웃, 3분기는 좀 안 좋을 거다. 기관들이 만든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YG는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할 기회는 7만원대 사신 분들 다 줄 거예요. 다만 뭐 2분기 뭐 정점론 이런 것 때문에 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중국에서 호재가 터지면 한번 갈 수 있는데, 하여튼 8만원에서 8만원 중반. 네, 요거는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JYP는 워낙 높게 불렀다가 490억 불렀다가 트와이스 일본 매출을 2분기 거를 안 잡았어요. 일부러 내 안 잡은 것 같아, 박진영이가. 3분기 매출도 견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상 최대 매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만 한 200억 가까이 나는 회사가 됐는데, 12만원대 초중반, 중반 정도. 오늘 발라가다 긴 꼴이 달았죠. 8개는 주는데 조금 단기적 수급 기간을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당장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엔터는 적당한 선에서 잘 챙기고 그 현금을 초과 조정 주는 종목을 잘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주중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